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도 오늘도 G7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과 연쇄 회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대국 정상의 관심사 그리고 강점을 언급하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표하는 이재명식 친밀 외교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기가 바로 친화력 아닙니까? 이 친화력이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각국 정상회담을 보면서 대통령 한번 참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TV 뉴스를 보지 않았다. 그동안에 그랬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이제 TV 뉴스를 보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이번 G7 정상 외교에서도 이재명식 친밀 외교가 이렇게 역량을 발휘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격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하는 행태, 이것에서도 나오지만 대통령의 품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뽑아놓은 대표 선수, 우리의 리더가 외국에 나가서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닌다면 국격은 일시에 추락해버립니다. 윤석열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외국 보내놓으니까 정상들과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객석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빨리빨리 나가 뭐 이렇게 하는 영상들이 끊임없이 나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가지고는 또 다른 정상한테 가서 말도 못 붙이고 쭈뼛쭈뼛 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을 잘못 뽑아놓으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격은 한없이 추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당한 대통령, 똑똑한 대통령, 친밀감 있는 대통령 이재명을 뽑아놓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외교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야말로 환한 장밋빛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제는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에서 승리한 대통령입니다. 트럼프가 이 멕시코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끊임없이 조롱했지 않습니까? 너가 멕시코는 우리나라, 이 미국으로 와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멕시코 대통령이 아니야, 미국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맞을 거야 라는 정도로 응수를 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트럼프는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받아친 겁니다. 미국 너희들이 우리 밑으로 오는 게 맞아 라는 정도의 결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한테 이렇게 왜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주일에 서너 차례 정도 시민들을 직접 만난다. 그리고 야당과도 직접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과의 만남 그리고 야당과의 대화, 이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기죠. 지금 벌써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뽑히니까 곧바로 같이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전할 정도입니다. 윤석열이 이제는 몇 년씩 야당 대표를 만나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파탄이 났고 결국은 권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국민의힘에게 만나서 국정을 함께 논의하자라고 할 정도로 야당과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정치고 이재명식 외교인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화답을 해야 되겠죠. 그건 그렇고, 인도 모디 총리와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모디 총리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었고, 또 아주 예전에 뭐 옛날 신라 시대, 뭐 가야 시대 뭐 이럴 때 인도의 공주가 우리나라로 시집왔던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함께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유식하잖아요.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과 그 상대국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 총리와도 만났습니다. 1박 3일
그러니까 굉장히 빠듯한 시간인데 정말 많은 정상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총리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을 축하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이미 강력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더 관계를 우리가 더 훨씬 긴밀하게 해서 경제 협력에 서로 협조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개 이 정상회담이 한 30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7 정상회의에서의 정상회담은 심도 깊은 정상회담은 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외교 무대, 국제 외교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이재명 대통령을 축하하는 자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그 정상의 강점, 그리고 좋은 점을 칭찬하는 자리, 그래서 안면 트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고 외교를 해야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 자리는 안면 트고 인사하고 서로 좋은 이미지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못 만난 것에 대해서 뭐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는 그렇게 함부로 만나면 안 됩니다. 대충 처음에 남매 잔치, G7이 우리는 초청국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회원국은 아니잖아요. 그런 자리에 가서 대충 만나서 트럼프가 이상한 말 하게 되면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마치 중동 사태를 이유로 해서 모두 다 패싱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다. 트럼프는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데서 다자 외교, 이걸 싫어합니다. 자기가 돋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트럼프와 만날 때는 백악관에서 정상적으로 한두 달, 앞으로도 한 2달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가진 다음에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트럼프를 만나야지, 그러지 않으면 트럼프의 이상한 돌출 행동에 말려들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트럼프와 만나지 못하게 된 것, 이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천운이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됐고, 트럼프 덕분에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백악관에서 협약서라든가 이런 걸 완벽하게 준비해서 백악관에서 만나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실익 외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줘야 한다. 말 그대로 트럼프와 맞짱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 이야기해야 되고, 경제 교류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방위비 분담 문제,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실무진에서 준비를 하고 트럼프와 만나서는 대체로 덕담 나누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그렇게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기회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천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시바 일본 총리, 이시바 일본 총리는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났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랬습니다. 예,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일본이죠. 그런데 이 쪽발이 놈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먹여 삼킬까 하는 생각을 늘 해왔던 이 못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시바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면 뭔가 막 불꽃이 튀기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시바 총리가 자기 자리를 못 찾아.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앉아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가고 이러니까, 아니 그 자리 아닌데요, 이러니까 이시바 총리가 막 환하게 웃고, 자기 실수니까. 그런 실수들은 서로 애교죠. 이런 친밀감을 서로 보여주는 것, 회담을 시작하기 전부터 함께 웃을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한일 간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해지고 친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이시바 총리도 일본 텔레비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매일 나온답니다. 그래서 처음 본 분 같지 않다, 이런 친밀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처음 상견례를 했는데 앞으로 한일 관계는 더 긴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퍼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사도광산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도광산이 이미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버렸습니다. 윤석열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돼버렸어. 그러면
그것이 이 사도광산이 거기에 이제 등재가 돼버린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기록은 명확해야 된다. 지금은 기록 개판이거든요. 그리고 한참 떨어진 곳에다 지금 해놨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도광산 앞에 이곳은 한국인의 피와 눈물이 그리고 이 사람 한국인들의 목숨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한국인들을 데려다가 여기다 일을 시키고 죽였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기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일본은 반드시 사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만해라 할 때까지 사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이 시바한테 받아내야 된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윤석열이가 망쳐놓은 한일 외교도 완전히 새롭게 복원해야 되고 그들로부터 완벽한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 이 정상회담 G7이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캐나다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도 매우 유쾌하고 그 친밀감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국 언론에서 캐나다 총리를 안 만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은 사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러던데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안 됩니다. 그건 매국노입니다. 캐나다 총리와 만나서 방산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앞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워치인가? 이상한 매체가 안 만났다. 만났다고 하는 것은 가짜 뉴스다. 이랬다 이 말을 하던데 그거 다 사기입니다. 그런 언론은 뭐 여러분도 보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사기를 치는 가짜 언론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는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언론도 다 사기꾼들인 것 같아. 다는 아니고 언론도 일부 언론은 사기꾼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믿지 마시라.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이제 국제 무대에 데뷔를 했는데 김혜경 여사도 이제 함께 데뷔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조용한 내조 이런 기조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번 캐나다에 가서는 교민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문화활동에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셉션도 하고 또 환영 만찬도 있고 그런데 이 자리에 대개 한복을 입고 나타나서 우리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외빈들이 김혜경 여사와 사진 찍기를 굉장히 원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주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그러는데 표가 없어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외국 정상들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외국 정상 부인들과도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조용한 내조가 이번 국제 무대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민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교민들과 함께 교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교민들과 만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국의 걱정 때문에 한동안 힘드셨을 텐데 오늘은 좀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교포들이 뭐 이재명 뭐 이렇게 연호를 하고 또 아드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이랬답니다. 엊그제 큰아들이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 동포들도 모두 다 소식을 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 결혼식까지도 축하해주는 아주 즐거운 자리였다고 합니다. 김혜경 여사는 상당히 조용한 내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보면 비행기 트랩에 오를 때도 반걸음, 계단 하나 뒤에서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 텔레비전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반보 뒤쪽에서, 반보 옆쪽에서 또 이렇게 동행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전에 그 이상한 여자 하나 있었잖아요. 건희라는 아이. 그 아이는 뭐 지가 별거인 양 뭐 센터 본능 뭐 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냥 경호원들이 그냥 내쳐버리잖아요. 저리 비켜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가운데 서야 되는데 쥐가 가운데 쓰고 이런 짓거리를 건희라는 애는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혜경 여사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니까 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김건희는 쭉 그런 짓거리를 쭉 해왔는데 왜 이 아이가 이런 짓을 계속했나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가 국모였대, 국모. 국모라고 하잖아요. 국모. 조선시대에나 있었던 게 국모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가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걸 막 민주당이라든가 여기에서 야 진짜 아픈 거야? 혹시 꾀병 아니야? 검찰 특검에 출석하기 싫으니까 꾀병 알아서 입원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김대식 국무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이거든요. 부산 사상인가요? 뭐 사한가요? 모르겠다. 근데 가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입원을 했겠느냐. 그래도 뭐 한때 국모였잖아요. 국모? 대통령 입에서 극우 유튜버가 그랬다고 그러면 그래 너가 국모 맞아. 너희끼리 나라 만들었으니까 너가 국모야 이럴 텐데 현직 국회의원이 김건희한테 국모랍니다. 김대식이가 전라도 영광 사람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평통사무총장이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홍준표 따라다니고 어쩌고 하더니 22대 총선에서 부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예, 하여튼 국민의힘에서 공천하면 부산, 대구 이런 데서는 무조건 다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됐는데 이자가 김건희를 국모로 모셨던 모양입니다. 일반 지지자라든가 유튜버가 그랬다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하니까 좀 충격이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시대의 윤석열 정부 때를 윤석열 왕조 시대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왕이니까 왕의 마누라는 국모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거의 미친 짓거리죠. 응? 백성입니까 우리가? 백성이에요? 노예입니까? 노비입니까? 국모라니.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동안에도 쭉 국모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전에 이거 옛날 캄보디아 가고 뭐 이랬을 때 사진 이상하게 찍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민주당에서 김건희가 주인공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국민의힘에 당시에 김영식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때도 당시 이제 국회의원이었죠. 이 사람이 그래도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국모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지금 누구요? 김대식 의원이 이야기한 국모 이게 뿌리가 있는 거야. 그동안에 쭉 걔네들은 김건희를 국모로 모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조 국가였어. 북한한테 대놓고 뭐 왕조 국가냐 이러면서 욕하더니 니기들이 왕조 국가였냐? 그럼 북한하고 뭐가 달라? 김정은 정권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야. 그래놓고 국회의원식이나 된다는 인간이 말이야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이거 거의 뭐 미친 짓거리죠. 그러니까 김건희는 지 마음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그러다가 특검한다고 그러니까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검찰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검하고 정권 바뀌고 하니까 검찰이 갑자기 김건희하고 그 증권사하고 통화했던 그런 내역 한 400개 정도 뭐 이런 걸 지금 막 내놓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 이제야 발견했겠습니까? 검찰이 뭐 재수사한다 이러면서 녹취 파일 뭐 김건희가 그쪽에다 대놓고 야 40% 너희한테 띄워줄 테니까 제대로 좀 해봐 뭐 이런 걸 갑자기 왜 검찰이 이제 내놓는 것이죠? 그동안에 다 가지고 있다가 특검하려고 하니까 특검 김빼기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특검은 필요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검찰은 하고 싶은 겁니다. 심우정이는 김주현 당시 민정하고 계속 통화했고 비화폰으로 김건희와 관련해서 김건희는 또 비화폰으로 김주현과 통화를 하고 이런 짓거리를 대한민국에서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왕조 국가였던 거지. 왕조 국가 국모가 하는 짓을 왜 백성들이 시비를 하느냐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기조 아닙니까? 그러나 저러나 김건희는 특검을 받아야 되고 감옥으로 가야 됩니다. 감옥 가면 지금 김건희가 뭐 우울증 때문에 입원을 했다 이런 게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정말 조선일보를 김건희가 없애겠다고 그랬잖아요. 난 조선일보를 반드시 없앨 거야 그랬는데 또 조선일보를 통해서 김건희의 근황 또 그리고 물타기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렸으면 다 봐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우울증에 걸려있어 지금 김건희 윤석열이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다 아산병원에 입원해야 됩니까?
너만 우울감 있어? 다 우울감 있어요, 지금. 너 생각하면 갑자기 막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혈압이 180이 막 올라가. 나 혈압약 아침에 먹었나? 먹었지. 먹어서 지금 좀 이만한지 알아. 그런데 무슨 국모 타령이야, 이 사람들아. 도둑년이야, 그냥. 응? 도둑년과 절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미치광이 윤석열과 절연하겠습니다. 이래야 국민의힘이 사는 겁니다. 그래야 야당으로서, 여당의 파트너로서, 국정의 파트너로서 임할 수 있는 것이지, 김건희가 국모입니다 라고 계속 그렇게 간다면 국민의힘은 미치광이 정당에 불과하다. 내가 볼 때 김건희는 국모가 아니라 주모야, 주모. 주막집 주모야. 내가 한 단계 더 높여줄까? 그러면 국민의힘 당의 당모일 수는 있겠다. 당모로 모시든지 주모로 모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국모는 아니다. 이 정신 이상한 김대시가, 이놈아 잘 알지, 너랑 나랑. 삼총장 할 때 몇 번 만났잖아. 김대식이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요즘 국민의 국회의원이 되더니 이상하게 됐어. 김대식이가 옛날에는 참 괜찮은 아이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하고도 뭐 친분이 있어요. 나이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작태가 김정은 밑에 있는 쫄개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